이번 시간에는 AWS의 RDS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RDS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RDS 콘솔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아마존 오로라를 이용해 보라고 이런 광고 같은 메시지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WS EC2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라고 해요. 즉,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는 컴퓨터를 하나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강의 촬영 이전에 이렇게 DB 인스턴스라고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인스턴스 페이지에 이동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서비스를 이용할 지역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전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무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ySQL을 선택할 거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RDS 프리티어에 적용되는 옵션만 사용하도록 하면은 바로 오로라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오로라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을 선택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스턴스의 기본적인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가 20기가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위한 목적이니까 가장 작은 용량인 20기가 그대로 가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인스턴스의 식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을 짓는 거예요. My Tutorial Database라고 저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전 이렇게 My Tutorial DB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한번 지어보세요. 이제 마스터 사용자 이름을 지을 건데요. 실제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름과 패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이렇게 간단하게 유저라고 짓고 비밀번호 또한 한번 입력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급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VPC, 서브넷 그룹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서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예로 설정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VPC라는 일종의 내부망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든 EC2에서만 접근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아니오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전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을 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튜토리얼이라고 지어 볼게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MySQL의 기본 포트는 3306 포트고요. 이제 여기에서 파라미터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를 들면은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글 처리가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이러한 파라미터 그룹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대로 디폴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파라미터 그룹을 직접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거니까요. 그 다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삭제 방지 활성화를 체크해 주시면은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없도록 처리되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된 상태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DB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부 정보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라미터 그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전에 한글 처리 등을 할 때 파라미터 그룹을 이용해서 옵션을 정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한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이것만 보일 거고요.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 이렇게 2개 정도를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글 처리를 위한 파라미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룹 이름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글이라고 넣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한번 넣어 보세요. MySQL 5.6 버전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까지 잘 넣어주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글이라는 파라미터 그룹이 만들어졌죠? 이걸 이제 들어가서 파라미터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캐릭터 설정을 위해서 캐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오는 모든 값들을 다 UTF-8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즉 유니코드를 이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로써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다 UTF-8으로 바꿔주세요. 전부 다. 이제 이것들은 바꿀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고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UTF-8으로 바꾸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콜레이션 파라미터 또한 검색을 해주시고요. 아마 값이 2개 나올 거예요. 콜레이션 또한 마찬가지로 UTF-8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General CI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UTF General CI, 그 다음에 아래 또한 마찬가지로 UTF General CI 눌러주신 뒤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한글 처리가 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직도 데이터베이스가 생성 중이네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EC2와 다르게 약간 더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한 사발 먹고 오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드디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었네요. 이제 방금 만들어준 파라미터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에 들어가셔서 파라미터 그룹 설정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한글 파라미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계속 버튼을 누른 뒤에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적용이 될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생성할 때부터 한글 파라미터를 잘 적용하시면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글을 적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냥 간단히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접속해서 데이터를 넣어보는 그러한 실습만 해볼 거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AWS EC2를 이용해서 하나의 서버를 대유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EC2 안에 MySQL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RDS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RDS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복제본 또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RDS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EC2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버가 해킹당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다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RD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와 같이 AWS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글 파라미터 설정까지 맞춰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히 이러한 MySQ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넣어보고 꺼내보고 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